안녕하세요. 영혼의 승부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. 3월 19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 어렵네요.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.71% 이제 다시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다시 이제 마이너스 1.12%, 18,960원까지 이제 215원이 또 추락을 하면서 어려움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간신히 현재 200일 이평선이 이제 유지 중입니다. 현재 200일 이평선이 이제 18,879원이거든요. 현 주가는 18,960원으로서 0.43%가 이제 이 200일 이평선보다 더 높은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현재 200일 이평선은 지난 2024년도 이제 7월달 요 주가가 이제 어려울 때 지지가 나왔던 그 강한 지지선이죠. 대략 이제 주가가 한 10%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꼭지점에서요. 과연 이 조정장에서 이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열어야 되는지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. 일단 미국 대신에 뭐 유럽, 홍콩, 또 아시아 증시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더 몰리면서 현재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들이 이제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. 미국은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가 2년간의 이 강한 상승 랠리를 뒤로하고 이제 마치 100일을 붉은 꽃이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다만 강한 이제 지지점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. 이미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는 이제 현재 요 지점에서 발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탈했다가 이제 다시 돌파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때도 이제 돌아나는데 뭐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. 그죠? 이탈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200일 이평선에 이제 닿았다가 회복하는데도 뭐 한 두 달 이상이 시간이 이제 걸렸고 이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돌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. 지금 무역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건 가격이 오르고 있고 미국 하위층들은 이제 거의 쓸 돈이 없다고 해요. 지금 물건을 구매할 돈들이 이제 없고 삶이 이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여윳돈들도 그렇게 많지 않죠. 물론 뭐 부자들이야 뭐 엄청 부자들이니까 뭐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를 않고 향후에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뭐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여튼 어려운 그 시장 흐름을 나스닥 지수가 좀 지나고 있어요. 몇 가지 소식을 좀 그 읽어볼게요. 일단 첫째적으로 엔비디아 이제 컨퍼런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. 장 초반에 급락을 이제 오후 1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기대를 이제 약간 했었는데
예, 오히려 마이너스 3.43%가 이제 무너지면서 115달러까지 이제 추락을 했어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강한 하락이고 미국 나스닥 지수의 마이너스 1.7% 하락을 이제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. 좀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. 이 젠슨왕 엔비디아 CEO 이 컨퍼런스 연설 이런 걸 들으면 세상이 어떻게 갈까 뭐 이런 굉장히 그 무서운 그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지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인류에게 편안함을 줄 건지 그래서 지금 뭐 블랙홀 울트라 이어서 이제 2028년도 파이맨까지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그래서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모르겠어요. 뭐 잘 이해도 되진 않지만은 뭐 젠슨왕 씨의 머릿속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죠. 과연 인류가 그 지향해야 될 그런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인지 또 로봇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코스모스라고 하는 로봇을 이제 그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제 인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이 엔비디아 이제 코스모스를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어가는 뭐 그런 주요한 이제 내용들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봇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. 지금 공장에는 이제 뭐 물류 자동화 지금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자동화에 나서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.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고 자동차 부분도 뭐 전부 지금 조립에 그 로봇들이 다 투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? 진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인간처럼 이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이제 고성능의 그 칩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? 그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물건을 나르는 물류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건지 모르겠어요. 사람은 없고 로봇하고 물류 로봇들만 있는 이 세상이 그 사람은 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디즈니하고 구글 딥 마인드랑 합쳐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로봇 잠깐 보니까 뭐 음성으로 대화도 하고 뭐 위치도 옮기고 이렇게 말을 알아듣더라고요. 그래서 야 향후에는 뭐 어떤 세상이 올까 그냥 자동적으로 로봇이랑 대화가 가능한 그런 세상 아니에요? 이러다가 이러한 로봇들이 이제 자성이 생겨가지고 뭐 중국에서 유니트리가 만든 그 로봇이 이제 춘절에 사람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잖아요. 그죠? 네, 그래서 뭐 블랙엘부터 시작해서 울트라, 파이맨 뭐 계속해서 연 단위로 이제 새로운 제품을 엔비디아가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엔비디아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보면 웬만한 기업은 뭐 인공지능 칩 뭐 GPU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로봇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GM과 엔비디아가 이제 자율주행에 이런 협력을 하겠다, 파트너십을 맺겠다, 뭐 디즈니 또 뭐
구글 딥마인드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엔비디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회사가 거의 없죠. 또 빅4, 미국의 빅테크 빅4는 이제 블랙웰 울트라 칩을 뭐 350만 개나 이제 더 사드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실적을 내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이제 미래 실적을 뭐 크게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뭐 향후 포워드 PER이 이제 40배가 넘으니까요. 그런 부분에 약간 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미국 빅테크들이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그 클라우드를 장악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존의 이제 AWS가 30%,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1%, 구글의 클라우드가 이제 12%. 그래서 도합이 이제 63%잖아요. 전 세계 기업들의 이제 클라우드 의지하는 것이 미국 빅3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엔비디아, 애플 뭐 독점적인 기업들 아니겠어요, 그죠? 누가 뭐 함부로 이렇게 추종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고 또 테슬라는 뭐 로봇, 자율주행, 뭐 우주 포함해서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기업이니까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최근에 주가 조정이 깊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무서운 것은 중국 BYD의 이제 전기차죠. 5분 만에 뭐 한 500km 가는 이제 새로운 그 충전 방식을 도입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? 그래서 기술주들은 나보다 더 나은 기술이 이제 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.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미국 주도 하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휴전 아니면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종전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고 어떤 전기시설, 인프라 이런 데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. 그 다음에 이제 크루츠크에 그 묶여있는 우크라이나 군들, 이런 걸 이제 항복을 하면 봐주겠다.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테러도 쉽게 열지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뭐 전쟁의 참사죠. 이스라엘은 다시 이제 가자지구를 폭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, 예.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 이제 급락을 시작해서 장 막판까지 이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. 저도 뭐 잠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우리 야간 선물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까 뭐 급락을 해 있더라고요. 네,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깨어나 보니까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마지막 그 로봇 이야기 뭐 이런 정도 할 때 이제 깨었는데 뭐 전혀 글쎄 좀 되돌아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거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. 네, 결국 이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무너졌고요. 오늘 그나마 이제 플러스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 전혀 그 회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. 뭐 약간 이제 뭐 올라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조금 더 하락을 했었죠. 예, 조금 더 하락을 했다 이제 최종 마이너스 1.21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한번 틱 차트를 볼까요? 그렇죠? 오늘 이제 장 초반에 19,100
75원에서 이제 18,855원까지 급락을 했어요. 예, 그 뒤로 이제 미국 선물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주었다가 더 이상 뭐 반등 없이 이제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고, 뭐 이러한 그 흐름은 이제 우리나라 그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. 거의 장 시작하자마자 1시간 내 10시 이전에 이제 거의 승부가 다 났다. 결국 뭐 개파락한 부분을 완전히 이제 100%다 메꾸지 못했어요. 그래서 현재는 200일 이평선에 딱 걸쳐 있죠. 지금 여기서 크게 이 반전을 주지를 못하고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뭐 내일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을 것인데, 아무래도 뭐 얘기는 똑같겠죠. 금리는 동결을 한다고 하고, 뭐 관세 우려나 일부 이제 경기가 침체하는 이런 부분들. 그래서 과연 그 연준의 패드풋이 나올 건지, 시장을 들어 올리는 이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것인지, 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요. 그래서 대략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까지 주가 오르면 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아요. 항시 그 3월달, 뭐 6월달 이렇게 분기 점도표가 갈리는 뭐 이런 시점에 이제 연준의 일을 보면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 이 부분에 그 굉장히 그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, 제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에 진입을 못했던 분들은 뭐 일부 이제 진입이 가능하겠지만은 올인은 안 된다. 지금도 올인은 안 됩니다. 그래서 살포시 이제 진입을 차분히 하시고, 글쎄 여기서 지금 강하게 돌아날 요인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지금 뭐 베센트 재무장관도 4월 2일 날 이제 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더러운 15개 국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무역 보복뿐만이 아니라 관세뿐만이 아니라 통관을 늦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을 지칭하면서 이제 국가들에 따라서 그 관세를 달리할 것이다.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어떤 국가들은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뭐 사정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어요. 그래서 너네 관세 물기 싫으면 빨리 우리한테 와서 사정하고, 우리가 내거는 요구 조건 다 받아들이고,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소고기 기한이 이제 넘어간 이런 부분도 뭐 수입하는 문제, 또 에너지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문제,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10개국 뭐 조금 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타격은 그런 국가들이 될 텐데, 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관세 문제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뭐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. 다만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해 연간으로 뭐 한 15% 이상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어요? 전부 다. 테슬라는 무려 이제 44%까지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. 테슬라가 가장 조정이 큰데, 테슬라는 좀 그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기관들에서 그 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죠. 현재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이제 가성비 좋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경쟁에서 이제 뒤처지고 있는데, 왜냐하면
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뭐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는데 테슬라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들도 그렇고 미국에 뛰어난 전기차 업체들이 없잖아요. 기존에 뭐 GM이나 포드나 뭐 이런 회사들이 당해내질 못하니까 테슬라 혼자 이게 맞짱을 떠야 되는데 뭐 처음에는 주도를 하면서 이 주도권을 질 수 있었지만은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되면서 또 중국이 이 부분을 치고 나오면서 받치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2025년 연간 하락률이 지금 44%예요.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이 테슬라예요.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도 타이밍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타이밍이 안 좋은 거죠. 그죠? 이 부분이 타이밍이 안 좋아요.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한 요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쪽에서 투자를 한다. 이것은 여기 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투자 타이밍상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갔는데 손님들이 다 먹었어요. 남은 음식 그거 먹으려고 잔치집에 찾아가는 거고 똑같거든요. 잔치집이에요. 미국은 2023년도부터 인공지능 칩에 의한 잔치집이에요. 근데 이 잔치가 다 마무리가 될 쯤에 물론 새로운 혁신이 이제 지속해서 이어지겠지만은 그건 장기적인 문제고요. 단기적으로 보면 숟가락을 놔야 될 때 숟가락을 드는 형국이거든요. 근데 이 숟가락도 조심히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마구 그냥 남은 음식 다 먹다가 이제 체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겁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미국 시장도 다 좋은 게 아니다. 결국 진입하는 타이밍도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죠. 미국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진입하는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썩 아주 훌륭한 지점은 아니다. 그래서 뭐 좀 지혜롭게 푼다면 좀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을 줬을 때 사놓고 그 다음날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대응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괜찮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이제 단기 대응을 좀 여러 차례 이렇게 해보니까 주가가 많이 내릴 때 이제 좀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가면 정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하락 부분은 이제 잘 견디고 있는데 글쎄 뭐 주식은 주가 흐름은 이제 신도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.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. 다만 우리가 추세를 공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절적으로 3월 하순에서 4월 15일 세금 내기 전까지는 또 미국 시장이 강해요. 이런 그 심리적인 위안 같은 게 있습니다. 계절적으로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면 20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죠. 요번에. 근데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나 뭐 또 중국의 뭐 반도체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죠? 근데 엔비디아는 이제 블랙엘 울트라 파인맨 이런 거 1, 2년 사이에 이제 계속 새로운 칩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또 미국의 빅테크들은 더 좋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남하고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칩들을 구매해서 글로벌 독점을 이제 고수하려고 할 테니까 뭐 빅테크들이 무한정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. 결국 EPS 증가율이 이제 빅테크들에 의해서 다 나온 거니까 나머지 뭐 S&P 500에 490기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뭐 나이키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
180달러에서 80달러니까 50% 이상 손실이죠.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도. 그러니까 미국도 증시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잘못 들어가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엉망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. 테슬라는 48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200달러 부근으로 추락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한 그런 상황이고요. 엔비디아도 뭐 150달러 근접했다가 지금 115달러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여튼 뭐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수밖에 없겠어요. 일단 200일 이평선의 지지는 형성되고 있다. 그리고 계절적으로 지금 한 달간 이 시간은 좀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였던 시간이다. 뭐 이런 부분에 좀 유한을 가지시면 되겠어요. 네, 방송은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급시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.